안녕하세요. 저는 성모 아이 한의원 원장 김성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1999년에 우리 소아난치병 치료를 시작한 지가 어느덧 25년이 되었고, 2010년부터 동국대학교 한의학과에서 동대학에서 박사도 받았고, 그 학교에서 지금 10년 이상 동안 우리 한의학과 학생들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5년간 좀 특수질환을 많이 했었는데, 그 중에 뇌전증 완치 사례 이게 책을 출간했습니다. 실제로 서양약에서 수년간 항경련제를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낫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을 치료해서 2년 이상 경련 재발되지 않아서 완치 판정을 내린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책으로 알렸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뇌전증뿐만 아니라 발달장애도 근본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책을 냈습니다. 오늘은 오늘의 케이스는 이름은 이혜준입니다. 이혜준이고 본원에는 2013년도에 내원했습니다. 이 친구는 좀 특징이 있는데 엄마 아빠가 두 분 다 대학병원에 전문의로 계셨습니다. 특히 한 분은 지금 P대학병원에 계셨고, 또 한 분은 K대학병원에 있다가 지금은 W대학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응급센터장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자녀분이 같은 병원에 신유과쌤한테 진단을 뇌전증으로 진단을 받고 4년간 네 종류의 항경련제를 복용했습니다. 보통은 경험적으로 두 종류 또는 세 종류 이상을 복용해도 안 낫는 경우는 이게 5년, 10년이 지나도 대부분 지속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뇌량절제술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많이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뇌량절제술을 했는 친구들을 많이 봤는데, 수술해도 케톤 식이요법이나 뇌량절제술을 해도 경련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 그리고 두 종류 또는 세 종류 이상 수년간 항경련제를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낫는 경우에는 앞으로도 안 날 가능성이 많다 이야기를 지금 미리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엄마 아빠가 다 대학병원의 의사 선생님임에도 불구하고, 한 분은 또 응급의학과 센터장임에도 불구하고 항경련제를 4종류까지 늘렸는데, 어떻게 됐냐면은 경련은 경련대로 반복을 했었고, 4년간 항경련제를 4종류를 먹었는데 경련은 계속 반복됐었고, 결정적으로 문제가 눈빛이 없어지고 표정이 없어지고, 얼굴이 보면 표정이 하나도 없어요. 축 처졌어요. 축 처지고 걸어 다니면은 기운이 없어서 자꾸 처져요. 그래서 항경련제를 세 종류, 4종류 이렇게 약을 늘릴수록 술 취한 것처럼 축 처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제가 설명할 필요 없을 만큼 이 약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먹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시작했고, 항경련제는 보통은 한 1, 2년 정도는 같이 복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모님이 다 응급의학을 하시니까 바로 중단을 했고, 또 부모님이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따는 것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흔쾌히 따보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시작됐고, 지금 문제가 경련도 경련이지만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왔었는데, 그때 옆에 짝이 굉장히 힘들어했답니다. 다리 힘이 없어서 쓰러지기도 하고, 한 번씩 오줌도 좀 싸고 하니까 냄새도 나고, 그래서 이제 다른 학교로 좀 전학을 가서 장애인 학교로 가는 게 어떻냐,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왔는 거예요. 처음 내원할 때 기억납니다. 아빠가 체구가 되게 왜소하신데 이 남자애를 아들을 업고 여기 왔었어요. 본인도 대학병원을 잠깐 휴가를 내고 한 달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달인가 2달 이렇게 휴가를 내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매일 침을 맞겠다고 또 했었어요. 그래서 제일 큰 문제가 경련도 경련이지만 약물로 인해서 너무 많이 디프레스 돼서 인지 발달이 너무 안 좋은 게 지금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처방을 쓸 때 약을 3번 먹는데 2번 먹는 약을 인지 발달, 본원에서 혈액순환하는 처방을 이 친구를 위해서 새로 맞췄습니다. 이 친구의 특징을 유심히 관찰해서
특징적으로 너무 처져 있는데 약이 독하니까 위장 손상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이 먹었던 이 독한 약을 우리 약물로 좀 소화를 해내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흔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 한의사 쌤들이나 또 학생들 가르쳐 봐도 우리 지금 항경련제가 간손상이 많이 되는 약입니다. 간손상이 뭡니까? 먹으면 이렇게 소화가 덜 되고 먹고 나면 기운이 떨어지고 그런 약입니다. 간 기능이 약하다는 것은 소화도 안 되고 기운도 없고 그런 거죠. 약물로 인해서 이제 소화가 안 되고 처지고 이런 게 항경련제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이 물질과 우리 한방약도 더 독성을 늘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보강하는 약을 쓴 게 아니고 뭔가 소화하는 약을 썼습니다. 그래서 항상 같이 먹어보면은 항경련제를 먹고 나서 속이 안 좋고 기운이 없는 부분들을 소화해냅니다. 소화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좀 활력이 생기고 얼굴 표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혜준이는 아침 저심약으로는 뭔가 장을 소화시켜주는 약, 그리고 얼굴에 표정이 생길 수 있게끔 혈액순환되는 약을 씁니다. 혈액순환제는 우리 천연물 자체에서 향이 강한 약이 있어요. 향이 강한 약은 우리 흡수하면은 피를 많이 돌렸습니다. 경험적으로 그렇게 했었고, 저녁약은 우리 심장을 안정시켜주는 약, 심장을 안정시켜줘서 팔, 다리, 얼굴로 피 공급하게 하는 약을 썼는데, 약을 4년을 썼고 항경련제를, 그 다음에 양량을 굉장히 많이 늘려서 몸이 처질 만큼 강하게 썼는데도 경련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발상을 바꿔서 심장 자체를 좀 안정시켰습니다. 심장 자체 안정시키기 위해서 다른 애들보다는 심장열을 좀 많이 완화하는 약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두 분이 병원을 휴직할 정도로 지금 얘한테 매달리고 있기 때문에 빨리 이렇게 경련이 덜해지기를 저도 이렇게 바랬기 때문에 심장열을 좀 빨리 끄는 약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우리 첫 달부터 경련의 빈도가 줄었다고 부모님이 이야기했었어요. 첫 달부터. 또 재밌는 거는 한 3, 4개월 지나니까 눈빛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표정도 좀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항상 거기 이제 엄마 아빠가 다 일을 하시니까 보모 할머니가 같이 오셨는데 뭐 이렇게 말을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지금 우리 혜준이는 이 병원에 서너 달 다녔는데도 사람 됐다는 거예요. 우리 두침은 보통 한 30분 꼽아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적어도 두침은 2시간 이상 두침을 꼽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원에서는 침을 맞고 그냥 집으로 보내기도 합니다. 바쁜 경우에는. 그래서 하는 말이, 전에는 이렇게 올 때 몇 번이나 힘이 없어서 쓰러졌는데 지금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과 3, 4개월 만에. 그 경련의 빈도도 항경련제를 완전히 이 친구는 엄마 아빠가 원했기 때문에 완전히 다 끊었습니다. 첫날부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경련의 빈도가 반 정도 줄었다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는데 나중에 그 할머니가 와서 뭐 큰절하다시피 큰절을 하고 가셨습니다. 우리 혜준이는 새롭게 태어났다고 정말 원장님한테 감사한다면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큰 보람이 있었고, 그 부부 의사쌤들도 저랑 같이 밥을 먹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뭐라 하더냐고 그 신경과쌤이 이야기했더니 뭐 운이 좋아서 그렇겠지라고 말을 하길래 부부가 좀 웃었다면서 그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사모님이 피대학병원에 근무하고 계셨는데 거기 이제 그 의사 본인뿐만 아니라 애들의 경련이나 틱이나 우리 알레르기 비염이나 아토피 환자들을 굉장히 저한테 많이 보내줬습니다. 그런 또 재미난 일화가 생각나네요. 어찌됐건 이 혜준이는 우리 병원에서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가장 열심히 약을 먹었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무려 약을 8년이나 연속 복용을 했습니다. 중간에 쉼 없이. 제가 4년차 넘어서는 약을 꼭 복용하라고 권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제 만 2년 이상 경련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는 만 2년 이상 경련을 하지 않으면 완치 판정을 내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고생했기 때문에, 그리고 정상적으로 초등학교를 졸업했고 정상적으로 중학교를 졸업했고 정상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가장 큰 리스크가 뭐냐고 묻길래 우리가 뇌흥분으로 발생했다라는 뇌전증 가설로 경련이 발생했다라고 해서 중추신경을 억제를 해서 경련이 발생하지 않으면은 뇌전증이 맞습니다. 근데 4년간 4종류의 약을 먹어서 억제를 해도 경련이 안 나왔다면은 뇌의 문제로 보지 않는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본원에서 이제 항경제를 다 끊고도 혈액순환이 돼서 경련이 덜해졌다면은 희망을 가질 수가 있고, 그리고
그 혈액순환을 해서 한 12년 이상 격리를 안 하면은 이제 약의 힘이 아니더라도 본인 힘으로도 이제 피를 돌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 다만 걱정스러운 거는 중고등학교 때 과로하면은 또 쓰러지는 경우가 있다. 근데 그 경우라도 뇌의 문제가 아님을 이미 본원에서 확인됐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경련이 없던 애들도 쓰러질 수 있다고. 그러면은 뇌파 검사하고 억제하는 약을 먹는 게 아니고 본원에 와서 뭔가 이렇게 에너지를 만들어주고 순환을 시켜주고 심장을 안정시켜주는 그만의 처방을 찾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혜준이는 지금 정상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고 경련은 지금 수년간 없는 상태가 됐고 정상적인 눈빛과 정상적인 인지와 정상적인 언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적인 건 엄마 아빠가 두 분 다 서양의학을 전공한 의사이심에도 불구하고 정말 잘 믿어주셨고, 제가 복용하라고 했는 것보다 오히려 4년을 더 복용했었던 굉장히 이렇게 특이하고 또 감사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혜준이가 앞으로도 계속 건강하기를 기원드리며, 해마다 또 서로 우리가 감사히 또 인사를 주고받거나 선물을 하는 그런 사이가 되었습니다. 한 번씩 이제 1년에 한 번 또는 2년에 한 번 정도는 같이 식사를 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좋은 인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고, 물론 모든 항경제를 복용해서 안 낫는 그런 아이들이 본원에서 다 낫는다 볼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적게 잡아도 70% 이상은 완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련이 발생해서 서양의학적인 중추신경 억제를 해도 낫지 않는다고 하면은 좀 다른 패러다임을 가지고 순환의 논리로 그리고 또 경련에 대한 임상 경험을 적어도 10년 차까지는 저도 잘 몰랐습니다. 20년 정도 하고 케이스가 1000명 이상 쌓이면서 좀 많이 이 병에 대해서 더 알게 됐고, 또 제가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상태인지, 이 환자가 이 병을 치료가 될 수 있는지, 치료할 수 없는 건지를 한 적어도 5, 6개월 만에는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5, 6개월 만에 이렇게 우리가 될 수 없는 경우는 제가 안 된다고 미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혜준이 가정에 평화를 또 기원합니다. 축하드립니다, 혜준이.